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오늘은 눈매 파악 편과 기본 섀도우 활용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는 내 눈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눈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해줘야 되는지 혹은 덜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매에 대한 고민 아마 거의 다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예쁜, 조금 더 큰 눈매, 조금 더 약간 이상적인 눈매를 원하셔서 아이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너무 과했는지 혹은 너무 덜했는지를 좀 파악하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눈매의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눈매는 라인을 그릴 때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길게 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눈매가 짧다, 작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라인을 그렇게 많이 길게 혹은 과장되게 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이 눈매가 내가 과연 짧은가? 긴가? 이거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눈매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시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비율이 1이라고 봤을 때 눈과 눈 사이에 똑같은 1이 들어가고요. 또 옆으로 관자놀까지 1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옆으로 봤을 때와 정면에 봤을 때 이 관자놀이 사이즈는 좀 달라집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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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가장 이상적인 눈매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다 똑같이 이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눈매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아, 그럼 나 라인을 조금 더 그리면 좋겠구나, 혹은 조금 덜 그리는 게 낫겠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관상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눈매 사이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약간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가 너무 넓으면 게을러 보이는, 약간은 둔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참고하셔서 내가 약간 넓다면 살짝 좁게, 약간 좁다면 살짝 넓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눈 사이가 너무 좁으신 분들은 섀도우를 활용할 때 좀 밝은 계열의 컬러, 혹은 라인을 그릴 때도 앞에까지 꽉 채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앞부분을 좀 생략한다던가, 혹은 눈 사이가 너무 멋진 분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살짝의 포인트 혹은 라인을 좀 앞에까지 당겨 그리게 되면 눈 사이가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좀 강조해 줘야 되는 눈매도 있어요. 눈매가 처져 있는 분들, 혹은 눈매가 너무 올라가 있는 분들, 눈매의 뒷부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냐 혹은 너무 순해 보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럴 경우엔 눈 뒷부분의 라인이라든가 섀도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눈매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눈매가 주는 이미지는 정말 굉장히 다채롭고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매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매의 이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이 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형같이 조금 혹은 깊이감 있는 혹은 굉장히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큰 눈매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에 그렇게 공을 좀 많이 들이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눈매 사이즈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눈썹과 눈 사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전체적인 이목구비, 얼굴형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눈의 사이즈입니다. 가장 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눈썹과 눈의 비율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눈의 비율과 여기 비율이 같으면 이상적으로 봅니다. 눈이 큰 편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썹이 밑으로 나셔가지고 여기 사이즈가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썹 밑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서 여기 부분을 시원하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눈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 보이고 더 시원해 보이겠죠. 반대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좀 멀리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이 넓어지게 되면 눈이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눈썹을 좀 밑으로 그려줘서 여기 비율을 맞춰주시게 되면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섀도우를 바르는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섀도우 기법은 근데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섀도우를 보통 일반적으로 3가지 컬러 혹은 5가지 컬러, 꼭 정해진 컬러들을 발라줘야 메이크업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은 요즘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요즘에 활용하는 또 메이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전 스타일의 기본 개념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섀도우를 바를 때 눈에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깔고요. 흔히 예전에 화이트 혹은 아이보리 혹은 퍼플 같이 굉장히 밝은 화이트에 가까운 계열의 컬러를 눈두덩이 전반에 발라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섀도우의 발색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이 부분은 많이 생략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아준다는 거 이해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컬러가 이제 중간 베이스 컬러입니다. 이 정도를 아이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부분까지 1차 기본 베이스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눈 떴을 때 약간의 보이는 그 아이홀, 음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보이는 컬러가 주조색, 그날 섀도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조 컬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컬러가 포인트 컬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이렇게 눈매를 따라서 들어가는 컬러, 이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컬러를 포인트 컬러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트 컬러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컬러들이 뭐 짙은 브라운, 블랙에 가까운 컬러, 혹은 그레이 계열의 컬러 같이 눈매를 최대한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어두운 계열의 컬러가 많이 사용됐었는데, 요즘은 이 계열의 컬러들도 많이 연해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눈을 음영을 많이 주고 라인을 진하게 그려서 눈을 최대한 커 보이게 하는 게 메이크업의 약간 미덕이었고 아이 메이크업을 한 이유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컬러를 사용하더라도 내 눈매를 조금 더 시원해 보이게 혹은 예뻐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 화이트 컬러와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는 걸 가로 프레임 기법이라고 불렀어요. 섀도우를 포인트를 가로로 줌으로 인해서 눈매를 최대한 깊이감 있어 보이는 음영을 주는 기법을 기본 기법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고요. 요즘에는 좀 활용도가 살짝 바뀐 게 화이트 컬러를 깔지는 않고요. 기본 음영 컬러 혹은 메인 컬러 정도 한 통만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서 이 포인트 컬러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흔히 이제 스머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잡는 기법이 요즘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눈매가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자연스럽게 밝은 계열의 컬러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언더까지 이어서 여기 부분에 짙은 컬러가 들어가서 눈의 포인트를 끝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줘서 눈의 사이가 멀어 보이면서 눈이 길어 보이는 이런 기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눈 사이가 너무 멋진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부분이 포인트가 따라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주게 되면 눈이 너무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스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인과 마스카라 역시 눈매에 따라서 그려진 두께, 길이감, 표현되는 기법, 뭐 그라데이션 기법까지 조금씩 다 달라지겠죠. 마스카라를 해줄 때도 뷰러를 해줄 때 눈이 너무 이제 여기 부분이 동공 부분이 동그라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뷰러를 너무 세게 찔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너무 동그랗고 좀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라인을 강조해서 눈매를 최대한 길어 보이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표현해 줄 때도 동공 부분보다는 끝 부분을 강조해서 뒤쪽을 많이 강조해 주게 되면 눈매가 동그랗게 보이는 컴플렉스를 좀 없애면서 눈을 길어 보이면서 깊이감 있는 눈매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은 정말 디테일하게 작은 요소 하나를 조금씩 나의 단점 혹은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매 파악하는 법과 아이섀도우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기법이 다소 전에 쓰이던 기법을 기반으로 한 메이크업 방법이긴 하지만 이 기본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 활용되는 혹은 앞으로도 어떤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내 눈매에 따른 메이크업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잘 이해하셔서 좋은 예쁜 그런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모델이 왔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살롱드 기프트의 새로운 아티스트 메이크업 주희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일단은 주희 실장님 어떤 얼굴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쌍꺼풀이 일단 있고 눈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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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이 5개가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눈매를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눈매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 사이는 살짝 넓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막 너무 많이 넓지는 않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눈매가 살짝 넓은 게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상적인 비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동공 사이즈와 여기가 맞으면 얼추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이가 살짝 좁은 편이죠. 근데 쌍꺼풀 한 거죠? 네. 언제 했어요? 저 원래 있는데 한지 2년 된데 다시 찝은 거예요. 아, 찝은 거. 근데 그제 원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았어요. 원래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걸로.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쌍꺼풀을 하게 되면은 라인이 많이 강조가 돼 보여요. 근데 이 강조된 부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조된 라인 부분을 느낌을 좀 없애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예뻐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라인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제일 선명해야 될 부분은 여기 속눈썹 라인인데 이거보다 여기가 더 하게 되면은 눈매가 좀 약간 언밸런스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일단 좀 섀도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중화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체적인 얼굴 비율입니다. 얼굴 비율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마, 눈썹까지 라인이 1, 여기 코까지가 1, 여기 끝까지가 1. 그래서 1대 1대 1이면 가장 이상적인 얼굴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희찬이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살짝 하관이 살짝 길어요. 메이크업을 할 때 여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고요. 눈썹 길이와 또 아이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옆에 관자놀이 부분이에요. 눈썹 끝나는 부분과 헤어라인 부분이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여기가 좁은데 상대적으로 하관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여긴 더 답답해 보이고 여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썹을 조금 짧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관 쪽은 자연스럽게 쉐딩이 들어가게 되면 이 조화가 좀 어우러지겠죠. 눈썹도 길게 그리고 여기도 쉐딩도 많이 주게 되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 얼굴형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얼굴형을 표현해 주시고 눈화장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전체 비율이 맞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닮은 사람 찾았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많이. 응. 포토샵 많이 하면 손님. 포토샵 많이 하면. 아니야. 그럼 이제 오늘 일단 메이크업을 할 건데 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음영이 잘 잡혀 있거든요. 눈이 기본 음영이 있기 때문에 섀도우를 안 해도 눈이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커 보여요. 근데 단점이라면 내가 올리고자 하는 섀도우가 색감이 그대로 잘 안 나타난다는 순해 보이는 인상인데 실질적으로 눈매만 봤을 때는 만나는 앞머리 뒤 꼬리 부분을 이렇게 이었을 때는 눈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순해 보이는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순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되게 동글해서 그래요. 코도 동글동글하고 눈도 동글동글하고 볼도 동글동글 전체적으로 동그란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상에 가깝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눈 밑에 여기 음영입니다. 여기 그 눈물샘이라고 그러죠. 여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눈꼬리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내려가 보이는 인상이 있거든요. 나는 좀 순해 보이는 게 싫어. 나는 오늘 좀 약간 엣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눈꼬리 부분만, 음영 부분만 가려줘도 눈이 굉장히 탁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가려지게 되면 눈은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를. 일부러 좀 과하게 한번 가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까지 가리진 않지만 평소에 어떻게 이미지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만 가렸습니다. 어떤가요? 눈매가 좀 달라 보이나요? 여기를 가리게 되면 눈꼬리가 올라간 게 좀 도드라져 보이면서 눈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조건 크게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다크서클이라든가 눈물샘을 굳이 가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코랄 계열의 피치 계열의 혹은 약간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약간 화려한 혹은 밝은 컬러를 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 위에다가 색깔을 얹게 되면 그 갖고 있는 본연의 컬러가 발색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눈매를 가려주고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완전 밝은 컬러를 눈을 다 가려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 피치 계열의 요건 컬러인데 눈가 전용 컨실러이기 때문에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밝아지면서 눈이 톤이 정도는 됐지만 눈이 살짝 부어 보이면서 반대쪽 눈보다 좀 더 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해놓으시고 요 위에 섀도우가 들어가면 대신에 섀도우 발색은 굉장히 화사하게 잘 나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눈가를 컨실러 어떻게 가려줄지 베이스를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가 앞부분이 조금 있는 다크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살짝 가려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섀도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는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밝은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인데 살짝 피치빛을 띠고 있어요. 너무 밝은 컬러, 흰기가 도는 컬러들은 눈을 지나치게 부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물론 컬러의 발색은 도와줄 수 있지만 눈을 지나치게 부어 보이게 만드는데 이런 살짝 피치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들은 눈을 발랐을 때 그냥 화사해 보이는 정도 느낌으로 살 수 있는 베이스 컬러입니다. 눈두덩이에 발라주는데 이것도 바를 때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섀도우를 눈 동공 시작해서 뒤쪽으로 남은 잔량을 앞쪽으로 또 남은 잔량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눈두덩이 전반적으로 가볍게 깔아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홀 범위보다 넓게, 다소 넓게 깔아주면 좋습니다. 이런 계열의 컬러들은 음영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언더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미세한 또 펄감이 있어서 눈가를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음영을 잡을 수 있는 컬러인데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눈을 깔아줍니다. 언더를 바를 때 범위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눈 사이즈와 내가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에 따라서 바르는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가끔 보시면 언더는 너무 얇게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더는 생각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퍼지듯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언더에 내가 바르는 컬러가 그대로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르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컬러가 아까 얘기했던 중간 베이스 메인 컬러가 될 거예요. 이 컬러를 메인 컬러로 활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중간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쪽. 주의사항 같은 경우 눈 사이가 조금 먼 편이긴 하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살릴 거기 때문에 굳이 앞쪽을 진하게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아이홀 부분까지 펴지도록 발라줍니다. 뒤쪽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요즘에 아무래도 눈매를 좀 길게 빼는 게 또 유행이다 보니까 섀도우가 여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면 눈이 더 짤뚱맞아 짧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길어 보이게 퍼지듯이 발라주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죠. 섀도우를 어디까지 뺄 것인가. 정면으로 봤을 때 눈이 끝나는 지점을 여기라고 보통 봅니다. 눈 두덩이 살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섀도우를 발라줘도 됩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섀도우의 생명은 전 개인적으로 그라데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섀도우가 너무 뭉치듯이 라인이 선이 생기듯이 발리면 그거는 물론 이제 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음영 계열의 컬러에서는 선이 생기지 않게 뭉치지 않게 표현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쓰는 거거든요. 손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분들 계시고 팁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손을 이용해서 바를 때는 가루 날림은 가장 적지만 섀도우가 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고요. 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팁이 손보다 더 발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그라데이션이 힘들죠. 브러쉬 같은 경우는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발리고 그라데이션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색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기본 음영 메이크업에서 꼭 브러쉬를 추천드리거든요. 남은 잔량을 이용해서 아이홀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눈매의 컬러감을 좌우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컬러가 얹어졌죠. 언더도 이어집니다. 듀시잠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제가 볼 때는 장점은 굉장히 동글동글해 보이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 강아지상의 이미지인데 아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손예진 닮았다고. 손예진 씨가 대표적으로 강아지상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상 느낌이 나게 자연스럽게 퍼지듯이 언더까지 이어줍니다. 그러면 눈에 기본 음영이 잡혔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컬러이죠.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인데요. 포인트 컬러는 아이 젤 밑, 속눈썹 사이사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데요. 여기서 뒷부분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앞부터 그리게 되면 너무 눈이 답답해지니까 뒷부분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앞쪽은 어디까지 이어줄 선택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눈매를 조금 동그랗게 표현하고 싶으면 동공 있는 부분을 조금 두껍게 여기 부분이 라인이 도톰해지게 되면 눈매가 좀 더 동그래지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되게 동그랗고 이런 이미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 부분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앞부분은 거의 없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 라인이 들어갈 때도 이 섀도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라인 그리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펜슬로 라인을 해줄 건데 굉장히 연한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딥한 블랙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흐름이 깨지겠죠. 동공 부분부터 점막을 가볍게 메꾸듯이 이 점막도 예전이랑은 좀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점막이라고 하면 눈 안에를 점막을 꽉 채우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막을 메꿀 때는 점막은 살짝 빼고 속눈썹 최대한 가까이 있는 점막만을 메꿔주는 걸 표현을 합니다. 눈매가 조금 더 시원해 보이거든요.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만 지금 메꿔주고 안에 점막은 비어있죠. 그게 아니라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점막은 좀 닦아내듯이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꾸는 느낌이 점막을 메꿔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막을 메꿔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연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일자 느낌보다 살짝 밑으로 내리는 게 예쁘겠죠? 뒷부분을 살짝 들고 이런 식으로 이 흐름만 이렇게 이어지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섀도우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눈매가 자연스럽게 길이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강아지상 느낌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라인 느낌과 섀도우 느낌이 만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기본 정말 섀도우와 가벼운 라인만으로도 눈매를 훨씬 더 길어 보이거나 혹은 깊이감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여기에 젤 라이너라던가 조금 더 재질이나 컬러감이 더 깊은 컬러, 뭐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던가 아니면 젤 라이너가 같이 제형이 좀 딱딱한 제형의 컬러를 이용해서 눈매를 잡아주게 되면 훨씬 더 또렷하고 극대화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라인을 많이 강조하거나 이런 메이크업보다 살짝 부드러운 메이크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만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뷰티인각 함경식의 뷰티 BS 눈매의 기본 파악편과 아이섀도우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예쁜 눈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심화 표현으로 들어와서 눈매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